요즘 잔인한 사건, 사고 소식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잔인한 수법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몸에 끓는 물을 부었을 뿐 아니라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데다 시멘트 반죽을 뿌리기도 했답니다. 정말 전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사건 수법 너무 잔인해서요. 많은 분들이 경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밝혀진 행위들 몇 가지만 더 정리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여학생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에서 인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문 행위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것 자체가 무척 괴로운 상태이고요. 술을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다 가득 담고 한꺼번에 마시게 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개워내면 스스로 다시 먹게 한다든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무차별적인 구타를 하고요. 예. 여학생들끼리 1대1로 싸움을 시키고 그리고 특히 사망한 윤양에게는 지금 죽는다면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을 지목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목당한 사람의 분노 감정을 다시 폭행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예.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입니다. 총 7명인데 10대 네. 여학생들이 있고 또한 20대 중반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네. 아무래도 주범들은 20대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처음에 이 범행의 시작은 그 20대 남성들이 가출 여중생들의 그 특성과 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들을 강제 성매매 상태로 끌어들인 이후에 그 성매매 비용을 수익금을 착복하고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그 신종 성매매 알선업이 문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가출 여중생들을 이동시키면서 덕발당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그 눈을 피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중생들을 강압, 폭행 그리고 고문 이러한 형태로 이끌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문제는 다른 여학생들 실제 윤양의 사망에 어떤 영향과 또 책임이 있는 폭행과 가해 행위를 한 여학생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남자들이죠. 20대 남자들의 예. 강요와 협박, 폭행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함께 했던 20대 중반의 남성 3명이 가담했던 여중생 15살짜리 4명의 그 여학생들조차도 피해자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피해자이면서 또 그 여학생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중단도 할 수 있고 또 예. 탈출 도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양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10대 학생들이 또래를 어떤 미성년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떤 심리적 배경이 있을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발생한 그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과도 좀 유사한 맥락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 2차 대전 그 히틀러 나치 하에서의 가혹한 생체 실험과 고문, 또 일제 제국 군대가 행했던 그런 가혹행위들 이런 부분과 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 최근에 또 미군 역시 포로 수용소에서 잔혹한 성고문들을 했었고요. 이건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모두의 공통한 문제인데요. 정당화 합리화가 될 수 있고 또 특정한 권위를 가진 자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가혹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끔찍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들이 따라하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1960년대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전기 충격 실험을 하면서 밝혀졌고요. 네. 아무런 문제 없는 일반인들이 그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실험 대상자들에게 450V 이상의 그 고압 전류를 버튼을 누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즉 아주 작은 단위의 히틀러 나치 그 수용소나 일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작은 단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범죄가 한때 문제가 됐던 이른바 가출팸의 그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출팸의 형태이면서 조금은 다르죠. 20대 남성들이 가출팸보다는 아예 성매매 목적으로 여중생들을 1대1의 그 연애 관계인 것처럼 네. 속이고 유인을 해서 결국은 집단 생활 형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출팸이 형성된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서로 동급 관계, 나이도 비슷한 학생들끼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 훨씬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은 20대 남성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만들어진 그런 집단 생활이다. 그런 점에서는 가출팸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피의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서 법정 최고형을 고용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있었는데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형법적인 이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해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러한 고문과 고통, 가학행위, 폭행을 한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 적용이라는 말을 한 배경에는 그러한 그 고의에 대한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성년자들이 있는데 10대들의 경우도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살인죄 적용 자체는 성년 미성년 구분은 없는데요. 예. 이제는 우리 소년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에 성년에 비해서 그 정상을 참작하고 가급적이면 감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남성들과 이 10대 그 여학생들 사이의 형량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미성년자들의 살인죄 적용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피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경우와 아닐 경우에 또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진정성에 따라 차이가 나죠. 예. 반성을 한다라는 말만으로 자동적으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죄를 뉘우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감형을 하도록 그 형법은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반성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거나 그래서 선처와 감형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심리 상태로 일단 보이고요. 예. 자신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서 참여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랄까요. 좀 듣기 힘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들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급한 것은 가출 청소년들을 빨리 보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학교에서 자꾸 청소년들을 밖으로 내몰지 말아야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여학생이지만 남학생들도 여러 형태의 범죄 피해자 가해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출 청소년들을 국가 단위, 사회적 단위로 빨리 찾아서 가정이나 적절한 보호자에게로 되돌려주는 노력,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